네, 안녕하십니까. 빨강 더블체크맨 곽부장입니다. 지난 9월 4일에 두산중공업이 유상증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존 영상을 통해서 유상증자 발표를 했지만은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를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유상증자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서서히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한번 또 고민해 봐야 되는 시간이 된 듯하여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상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뭐 원전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에 이슈가 됐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는 원전보다는 이 친환경 정책에 가장 주목받는 것들 중에서 이 풍력에 어떤 사업의 역점을 두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정책의 흐름, 글로벌 정책, 국내 정책, 특히나 더 유럽 정책의 흐름에 맞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두산중공업의 주가 상승 여부는 제가 보았을 때는 이 풍력 부분에서 현격한 성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이 성장성에 앞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재무적 안정성이죠. 이 재무적 안정성이 결여가 되어 있다면 성장성에 편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편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재무적 안정성에 역점을 두고 현재 회사는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개인 투자자님들, 두산중공업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이 성장성을 고민하기에 앞서서 현재의 흐름에 재무적 안정성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9월 4일날 유상증자 발표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권리락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뒷단에서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권리락이 되고 이 권리락이 되었다면은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유상청약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주주분들이 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 나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더 많은 권리를 확보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어. 이렇게 두 갈래로 부류가 좀 나눠진다는 거죠. 그 과정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신주 인수권 증서의 상장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은 신주 인수권 증서가 상장이 된 지난 11월 18일부터 일주일간, 5일간 11월 25일까지죠.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거래 1회 신주 인수권 증서를 매도를 하여 프리미엄만큼 현금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두산중공업이 향후에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따라서 미래에 다소 주가의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로 더 사주는 전략을 통해서 매수 평균 단가를 낮추고 성장성을 바라다 보고 추후에 큰 수익을 보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오히려 신주 인수권 증서를 매입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때 현재가와 1차 발행가 사이의 프리미엄 가격만큼을 돈으로 주고 수급적인 현상에 의해서 프리미엄의 크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때 그 차이만큼 프리미엄만큼 지불을 하시고 유상증자를 참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리를 확보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추후에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 포인트를 두고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 1차 발행가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10,000원 좀 넘게 결정이 되었습니다만은 9,640원 이렇게 정정이 되어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신주 인수권 증서의 거래 기간은 종료가 되었다. 따라서 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지 않고 신주 인수권 증서를 매도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지금은 매도할 수 없다. 청약에 참여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한 주당 얼마의 발행가가 정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차 발행가 9,640원이 결정이 되었죠. 9,640원 위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차 발행가 9,640원. 예, 현재 가격과의 괴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9,640원과 현재 가격의 차이가 프리미엄이고 그만큼 더 이득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발행가가 정해졌습니다. 예, 1차 발행가가 정해졌으면은 그걸로서 발행이 되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1차 발행가가 정해지고 2차 발행가를 결정하는 시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격 중에서 낮은 가격으로 최종 발행가가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1차 발행가 시점보다 현재가가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9,640원이 최종 발행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차 발행가가 정해지기 전에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은 안 좋다. 첫 번째로 누가 안 좋죠? 우리 주주님들이 가장 안 좋죠. 두 번째는 누가 그걸 염려할까요? 그건 바로 회사입니다. 두산중공업이 근본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금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의 크기가 밑으로 적게 형성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급락은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유상증자 가격은 9,640원. 기존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이 공시를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대충 보고 하시는 분들은 한 주당 확정 발행가가 1,7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9,640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확정 발행가 1차 발행가와 2차 발행가 중에서 낮은 가격을 최종 확정을 하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11월 30일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9,640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당 0.38주 갖고 있는 거니까 한 3주 정도 갖고 계시면은 한 주를 받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중공업이 주가가 안 빠지는 가장 큰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유상 참여를 하고 난 뒤에 배정을 하고 참여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져서 이 잔여 주식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 통상은 주주 배정을 하고 일반 공모 증자를 밝히고 결론적으로 누가 최종적으로 다 인수한다? 잔여 주식에 대해서는 주관사가 자기 계산으로 인수하는 총액 인수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유상증자는 성공한다. 무조건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감히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근본 유상증자를 통해서 두산중공업의 어떤 유상증자 성공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놓여 있고 추후에는 이제 청약이라는 절차가 진행이 된다. 이 정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유상증자의 참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또 승패 여부가 또 좌우가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두산은 주식회사 두산 지주회사죠. 예, 지주회사죠. 예, 두산중공업 유상증자에 4,204원을 출자키로 했다. 쉽게 말씀드려서 무슨 얘기죠? 유상증자에 지주사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 내용은 두산중공업은 채무상환 자금 마련, 채무상환 자금 마련을 위해서 당초 1조 3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한 바가 있다. 예정 발행가가 1,300원에서 9,640원으로 정해진다면은 유상증자 금액은 조금 낮습니다. 1조 3천억 규모를 예상했는데 1조 1,700억 원으로 조정이 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근본 유상증자를 통해서 두산중공업은 1조 1,7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두산 같은 경우, 지주사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중공업 지분이 약간 희석이 되겠죠. 그래서 44%대에서 41.95%로 재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차트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두산중공업이요. 두산중공업이 여기 보시면 9월 4일에 유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9월 4일에. 예. 9월 4일에 유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발표하면은 주가가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되는 거니까 주가가 빠지는 이치는 당연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두산중공업이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추후의 성장성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유상증자 발표를 하고 친환경 정책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살짝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또 이렇게 급락이 나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마음이 좀 쓰리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주가 계속 내리고 난 뒤에 여기 보시면은 권리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요날에 권리락이 이루어지고 주가는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예,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요날에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상장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대한 성공 가능성에 의해서 저는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유상증자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렇게 스토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이해 편의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권리락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권리락이 진행이 되어서 주가가 싸게 보이는 효과에 의해서 주가는 재차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 증서 상장 즈음에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주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다가 신주인수권 증서에서 잘 성공리에 진행이 되어서 다시 청약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는 상승한다라고 단순 유상증자의 스케줄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스토리가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1차 발행가는 이때 10월 거의 뭐 10월 한 중순부터 이렇게 주가 형성이 요렇게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할인율을 적용한 9,640원이 정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발행가 내일 정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0월 그죠? 11월 접어들어서 일정 구간 동안의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산설평균해서 또 조건 시기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1차 발행가가 9,640원 되는데 이거보다 높은 2차 발행가 정해진다면 둘 중에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로 자금이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회사는 얼마를 확보한다?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확보하고자 하는 자금의 크기를 다 확보를 한다라는 거죠. 예, 얼마나 확보한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해 편의를 위해서 1조 1,700억 원의 최종적인 자금 확보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유상청약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제가 보았을 때는 빠지는 것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있다는 거죠. 이렇게 유상증자 스케줄만 가지고 해석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유상증자에 성공을 해서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다면은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성장성입니다. 성장성.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 자, 두산중공업이 자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현재 차트와 수급은 괜찮습니다. 그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왜 괜찮을까요? 친환경 에너지 정책 수혜를 입는 대표적인 섹터 업종군이 풍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 서부발전 ESS 연계 하이브리드 발전 기술 공동개발 소식 등이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죠? 예,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도 부족하고 이제 성장성과 수익성이 향후에 확보가 돼야 돼요.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유동 비율은 72%로 이렇게 플랫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부채 비율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해소를 하는 작업이 근본 유상증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과정이 잘 진행이 되어서 끝난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장성입니다. 예, 이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 3년 이평선과 매출 1년 비승 정배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빠진다면 곤란하다는 거죠. 매출액 지속적으로 올라가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성장성 확보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당연히 수익성이죠. 현재 지금 두산중공업이 영업이익이 2.65%예요. 근데 이게 플랫하게 서서히 빠지고 있어요. 보이시죠? 네,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예, 자기자본 회전율이 마이너스 5.54예요. 이 부분이 이제 해소가 결론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최근에 뉴스 플로우를 봤을 때 이 두산중공업이 한국 남동발전과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서 양해가설을 체결했다. 이런 부분도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 요인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그 유상증자를 하면서 두산 대주주가 두산중공업의 두산 피오셀 지분 23% 무상 증여했죠. 요거는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개념이에요. 이건 좋은 거죠. 예, 좋다, 좋은 거다. 재무적 개선을 위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성장성. 자, 성장성은 두산밥켓. 자, 두산밥켓. 선진국 주택경기 지표 호조로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6.1%를 매각 진행 중인데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재무적 안정성 확보하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자산의 매각 그리고 지주사의 어떤 지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재무적 안정성 확보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장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IMF에서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춰서 친환경 정책이 필요하다. 예, 좀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특히 유럽발 친환경 정책을 지금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죠. 북극에 지금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정책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근본에 주가가 그래도 좋게 형성됐던 이유는 이 조 바이든 후보의 친환경 정책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면서 주가는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이어진 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혜는 추후에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소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향후에 두산중공업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는 성장성과 수익성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무적 안정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은데 이 부분이 만약에 해소가 되고 재무적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매출이 지금 플랫한데 늘어나야 된다. 매출이 늘어나야 된다. 이 부분을 이 풍력 쪽에서 많이 견인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로 인해서 어떤 비용 절감이라든가 이런 어떤 좋지 않은 사업부의 어떤 정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니면은 어떤 내부적인 사업의 집중도를 높여서 수익성을 개선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 유상증자의 성공에 대한 부분은 거의 저는 확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투자자들이 주주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과연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원전보다는 풍력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발, 유럽발 그리고 국내 친환경 정책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작용하고 동사의 수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와칭 팔로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내용상으로 전반적으로 흐름을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전략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월간상 차트인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가가 유상증자를 해서 신주가 상장이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통상 그렇습니다. 올랐다가 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 성장성에 대해서 강력히 믿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빠졌을 때 주가가 희석되어서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빠졌을 때 추가로 사주는 센스를 발휘해서 매수 평균 단가를 더 낮추는 전략을 수행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만 올라왔으니까 계속 올라갈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그 유상증자 신규 물량이 상장이 되면은 물량에 대한 부담감에 의해서 주가는 어떻게 된다? 밑으로 빠질 수가 있다. 그럴 때 매수의 기회로 삼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정도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로서 현상을 좀 간단하게 수급적 현상만 보면은 보이시죠? 외국인이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예, 이상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무료 카톡방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과 실시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시판에 링크되어 있는 무료 주식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올려드린 내용을 잘 캐치하시고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